오늘은 그 제로 투 원 책, 읽고 계신가요? 예, 읽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귀하게 읽었고 띄지도 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고 앞에 보니까 너무 깨끗하게 읽으시는 것 같아서 예, 역시 책은 깨끗하게 보는 게 좋죠. 왜냐면 다 읽은 다음에 팔아야 되니까. 뭐 한번 읽은 걸 뭘 또 봐요. 네, 팔아야 되니까 깨끗이 보는 것 같은데 사람마다 특지만 보셨어요, 책을? 보셨나요? 예, 솔직히 못 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4장, 5장, 6장 이야기를 좀 해야 될 텐데요. 오늘도 좀 놀라운 이야기들 좀 집중적으로 좀 몇 가지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4장 이야기 먼저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얘기가 경쟁이 좋다, 독점이 좋다. 그 얘기를 했었죠. 뭐가 좋다고요? 독점이 좋다. 근데 막상 독점하는 회사들은 우리 독점 안 한다고 얘기한다는 얘기를 했고, 경쟁이 치열한 데 있는 회사들은 오히려 우리 아주 틈새 시장 잘 노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계속 노리는 것,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다. 여러분들도 뭘 해라? 독점을 해라. 경쟁하지 마라. 독점을 하면 기본적으로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잘 독점하면 그 소위 말하는 그 타겟 고객군들이 그 매니아층들이 형성돼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하게 되게 좋은 입장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히 창조적 독점이라는 말을 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창조적 독점, 새로움부터 시작.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사람의 혜택을 주는 동시에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은 지속 가능한 이윤을 얻는 것. 예,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들어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왜 경쟁이 안 좋냐면, 경쟁이 치열하게 계속 되다 보면 결국 가격 하락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윤이 적어들 수밖에 없어요. 경쟁이 치열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마케팅 비용이나 광고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거예요. 아니, 다 알고 우리 것만 사면 굳이 광고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서로 다른 경쟁자들을 대상으로 이기려고 하니까 조금 더 가격을 낮추려고 더 다른 비용을 들이려고 하고, 더 다른 서비스를 넣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진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경쟁은 좋다, 나쁘다? 경쟁은 나쁘다. 경쟁을 안 하는 방법들로 하는 게 좋다라는 게 이제 저희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은연중에 경쟁이 좋다라는 훈련이 돼 있어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잘 기억해요. 중국은 어떤지 모르고 필리핀은 어떤지 모르지만 중고등학교 공부를 우리나라는 많이 시키잖아요. 중국도 공부를 많이 시키나요? 네. 힘들어요. 네. 과외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네. 하얼빈에서 학원 다니고 과외 다니고 했어요? 수능 봤을 때 밤 11시 반 자고 아침 6시 5시 반 일어난 후에 운동하고 다 운동 같이 하고 밥 먹고. 기숙사에 있었어요? 네. 고등학교 때? 네, 중학교 때. 또 기숙사에? 야, 여기는 집에서? 그렇게 공부는 안 했죠? 여기만큼은 안 했지? 아니, 네. 따로 있어요. 예, 따로. 오케이. 여기는 어떻게 필리핀은 공부를 많이 하나요? 학생들? 뭐 두 가지예요. 사립하고 private and public. public. 예. I came from public 예. school. It's very strict. Then compared to the government, and the training is advanced in the private school. 프라이빗 스쿨과 퍼블릭 스쿨이 좀 차이가 나는데, 본인은 공부를 많이 했었나요? 공부를 많이 안 했었나요? 옛날에?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부모도 너무 엄격해요. 네. 그렇죠. 공부 안 시키면 뭘 하고. 뭐 안 시키고. 무서워요. 무서웠죠. 이런 방송 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중학교 때 경험이 하나 있어요. 중학교 때 뭐냐면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우리 학교 한 선생님이 우리 반장을 시켜갖고, 그 칠판이죠, 블랙보드 칠판에다가 반장이 수업 시간이 전에 가운데 점을 찍어 놓으라고 이렇게 시켰어요.
왜 검을 찍었냐면 내가 선생님이 오기 전에 다 점을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문을 열고 딱 들어가서 한 명이나 점을 안 보고 있으면 그날은 다 같이 얼차례. 근데 이 선생님이 간혹 가다가 정문으로 안 들어오고 뒷문으로 확 들어와. 몇 명이면 딴짓인데 그날은 수업이 없는 거예요. 뭐해? 집단 벌 쓰는 걸 하죠. 근데 왜 그런 것들을 하느냐 했더니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때 핵심은 말 잘 듣게 하는 훈련인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오게 하고 늦게까지 버티게 하고 늦게까지 뭐 이런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고 오직 공부만 하게 하고 이런 훈련이잖아요. 근데 이런 훈련이 잘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냐면 나한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결국은 뭐냐면 말 잘 듣는 사람 만드는 게 목적인 거죠. 그런데 알았어 있잖아요. 프로페서. 어떤 사람은 아무 때로 훈련 받아도 어떤 사람은 they are stupid. They're not listening. 네. 목적 있는 사람들은 이거 좋다. 어떤 사람은 이거 해봐도 안 되는 거라.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요. 또 그러고 the family. It depends on the family how they upgrade. How they have to be trained by their parents. Okay.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학교를 가고 자율학습을 안 듣고 이러면 죄책감이 들어. 안 그런가? 저는 놀아서. 아니 그죠, 죄책감이 들지 않나요? 학교에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리고 분명히 중간에 땡땡 치고 어디 갔는데 딱 걸려 엄마한테. 모범생 스타일 아닌가? 그렇죠. 자꾸 그런 게 걸리죠. 근데 그런 생각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냐면 우리 이데올로기 전에 열심히 경쟁하고 더 실력을 키운다는 명목에 남보다 이게 성적을 자꾸 체크하고 몇 등을 했는지. 그러니까 몇 등이 사실 점수보다 더 중요한 게 점수보다 더 중요한 게 등수죠. 네. 등수가 계속 올라가면 좋은 거고 이런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운영 중에 무슨 비즈니스 할 때도 뭐냐면 경쟁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전제를 깔고 시작한대. 경쟁을 해야지. 경쟁자가 있으면 그걸 이겨야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져야지. 근데 우리가 마케팅적인 관점을 보면 과다한 경쟁은 공멸의 길로 간다라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뭐가 있냐면 가격이 떨어지고 이윤이 줄고. 그러니까 같이 경쟁해서 시장이 커지고 더 이렇게 좋아지는 형편으로 가면 좋겠는데 같이 경쟁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자꾸 이윤이 줄어들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고 더 망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서 우리 우연 중에 경쟁이 좋다라는 우리가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다라는 게 챕터 4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 보면은 전략 공부할 때 이런 책들도 봐요. 손잡음법,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 이런 책들을 보죠. 예. 그래서 저 책을 따라 손잡병법에 따라 어떻게 해라 저떻게 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전략론 책을 보면 저런 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책에 참 재밌는 비유가 나오는데 헤드헌터가 저거잖아요. 그 사람들 리크루팅 해가는 사람 헤드헌터잖아요. 헤드헌터는 결국 뭐냐면 머리를 쏘는 거야. 이게 수급이라고 그러죠. 머리를 이렇게 쏴서 데리고 가는 거. 그러니까 죽여서 데리고 가는 거. 죽여서 절로 가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헤드헌터. 안 무섭구나. 헤드헌터 이게 무서운 건데. 세일즈포스는 이제 영업부서로 세일즈포스인데 포스는 군대예요. 군대. 영업팀. 그러니까 영업은 전투적으로 하는 거지. 영업 세일즈포스. 그다음에 캡티드 마켓은 뭐냐면 이게 잡아놓은 물고기. 캡티드는 뭐냐면 저거예요. 포로야, 포로. 캡티드 마켓 하면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들은 딴 데 안 갈, 잡아놓은 고객이란 거예요. 어차피 이 사람들은 딴짓 안 해.
이런 고객을 캡티드 마켓이라고 하는데 캡티드 마켓의 기능은 포로라는 포로. 그다음에 뭐 메이커, 켈링, 뭐 기타 등등 용어들이 상당수가 전투의 전쟁에 관련된 용어들로 아주 친숙한 용어들로 이렇게 안 친숙해요? 왜 그러세요? 충분히 친숙해요. 아 그러세요? 예. 뭐 하여튼간 예. 이런 것인데 다 이제 전쟁이 비유하다 보니까 남을 쓰러뜨리고 이기고 이런 것들의 전쟁으로 깔고 있는데 그 셰익스피어 이야기를 보시면 알다시피 셰익스피어는 결국은 두 집안이 대리 싸우다가 결국 애들 죽었네 이 스토리가 하잖아요. 근데 두 집안이 화해 있게 셌으면 애들도 잘 살았네. 결국은 안 싸워도 되는 걸 가지고 싸우고 괜히 경쟁하고 또 죽이고 또 패고 가서 줄 긋고 또 이러다가 결국은 파멸까지 이르는 게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인데 결국 우리가 계속 관심이 경쟁자에 있다는 거죠. 경쟁자. 우리가 사업을 했으면 우리 사업이 영위가 잘 되면 되는데 자꾸 옆집, 저 집이 잘 되는가, 이 집은 어떻게 되는가 이거에 관심을 두는 거가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쟁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해는 기버 마인드, 주는 자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게 좋다라는 건데 그냥 긴 거 이런 얘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 시작. 지는 것보다 이긴 것이 낫겠지만 싸울 만한 가치가 없는 전쟁이면 모두가 진 것이나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국 전쟁을 하게 되면 다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대부분의 전쟁은 의미 없는 전쟁이 될 가능성이 많으니 전쟁하지 말자 이겁니다. 그게 이제 제로섬 게임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건 제가 또 나중에 좀 이따 설명을 할 거고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21세기의 최첨단의 기업일수록 오히려 임팩트 비즈니스라는 얘기는 뭐냐면 다 이 지역사회나 주변에 선한 역할을 일으키는 비즈니스를 하든지 아니면 이 구성원 자체가 협동조합형으로 바뀌어서 서로 상생하는 조건의 조직을 만든다든지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사실 경쟁하는 구조로 가면은 결국은 손해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이제 독특한 이런 얘기를 또 시작을 한 거죠. 이게 사장 이야기입니다. 간단하죠? 네. 그러니까 독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독점. 경쟁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5장 얘기는 간단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독점할까? 6장 이런 얘기가 다 나오는데 이겁니다. 이거는 사실 이정수 선생님이 이게 설명하면 엄청 잘할 수 있어. 현금 흐름. 뭐 회계 전공이라고 뭐 재무 얘기를 잘 모른다고 얘기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현 시점에 흑자를 보는 거냐 적자를 보는 거야 우리는 보통 관심을 갖는데 현금 흐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캐시플로우라고 하죠. 캐시플로우. 한번 읽고 캐시플로우. 캐시플로우. 한글로 하면 현금 흐름. 현금 흐름. 현금 흐름. 이게 뭐냐면 미래에 얼마나 현금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가의 능력이죠. 그래서 기업의 가치는 지금 적자 보는 것보다 지금 적자 볼 수 있지만 이게 5년 뒤, 10년 뒤에 큰 가치를 만들 수 있으면 지금 적자 보더라도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재무제표상으로 볼 때는 지금 적자를 볼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이것이 적자를 보면에도 의미 있는 것은 이 기술로 말미암아 5년, 10년 뒤에는 의미 있는 놀라운 그런 매출, 실적을 낳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있다는 건데 이런 계산을 뭘로 하냐면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으로 계산을 해요. 이건 뭐 재무제표상으로 되게 복잡한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특징이 있어요. 근데 간단해요. 뭐가 간단하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즈니스 형태 있잖아. 미래 가치 볼 필요 없어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형적인 사업업체들은 그냥 단 시점에 소위 이윤 매출, 재무제표 구조를 보면 되는데 어떤 데일수록 미래의 가치를 봐야 되냐면 하이텍을 다루는, 하이테크놀로지를 다루는 이런 가치들만 10년 뒤에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 것인가를 보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따라서 간단해요. 우리가 지금 사업하려는 사업이 아주 최첨단의 하이테크놀로지를 지향하는 걸로 간다면 지금 적자 보더라도 10년 뒤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이재경 원우님처럼.
갑자기 당황하셨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남들이 흔히 다 쫓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유의 비즈니스 형태라면 10년 뒤를 바라보고 지금 적자를 보고 뭐 이런 걸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매달 제대로 된 매출이나 수익을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책의 초점은 어디에 더 맞춰져 있냐면 기술 가치를 창출하는 쪽에도 맞춰져 있긴 해요. 그러면 기술 기업 가치는 어떻게 되냐면 단기간에 손실 나겠지만 매출은 뒤늦게 발생하는데 보통 언제까지 가냐? 몇 년 뒤? 10년, 15년 뒤에 매출이 제대로 된 매출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퀘스천 한번 따옴표 읽어볼까요? 시작. 앞으로 10년 뒤에도 이 회사는 존속할 가능성이 있는가?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기업은 하이텍을 담당하는 기사이고, 그냥 우리가 간단한 흔히 할 수 있는 그런 음식점, 식당인 것은 초점이 뭐에 맞춰져야 된다? 아주 미시적인 관점에서 당장 매출이 오르고 당장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디자인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흔히 하는 우리 식당 음식은 당장 매출이 막 나야 돼. 구조가. 그리고 확 꼽아서 그냥 잘 털고 또 딴 거 하고 또 잘만 또 하고 털고 옮기고 이런 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거가 이 책의 철학인 것이죠. 근데 제일 바보 같은 경우가 어떠냐면 우리 하이텍이 아니면서 미래를 막 지향하고 하는 회사라 벤처기업 이런 것들 지향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회사들은 위험하죠. 우리나라의 상당수 벤처기업들이 그렇죠.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하이테크놀로지가 아닌데 하이텍이라고 이제 사기쳐갖고 사람들을 펀딩하고 돼갖고 하는 수많은 회사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또 저희 녹화가 찍히니까 말은 아닌데 제가 지난번에 보여줬던 그런 업체들 상당수는 하이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럼 되게 위험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독점 기업은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뭐죠? 독자적인 기술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네트워크 효과. 세 번째, 규모의 경제. 네 번째, 브랜드 전략. 이건 잘 잡혀져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독자적인 기술은 뭐냐면 이거요. 독자적인 기술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이 회사를 카피가 안 돼. 독특한 기술이 있다면. 근데 이 책에서는 참 재미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독특해야 되냐? 숫자를 딱 찍었어. 몇 배 독특해야 된다고요? 10배.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10배나 좋은 기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만든 기술은 얼마나 좋은 거예요? 몇 배? 10배. 10배. 아, 그건 보통 기술이 아니야. 10배나 좋은 기술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런 거죠. 완벽히 새로운 무엇인가를 고안해내는 수준이어야 되지, 기존에 다 나와 있는데 여기서 조금 성능 개선한 거, 이 성능 개선한 거 하면은 왜 완전히 독특한 기술이 아니냐? 남들이 조금만 하면 쫓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독특한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만 하면 쫓아갈 수 있다는 거죠. 남들이 이거 쫓아가지 못할 정도의 기술, 몇 배나 좋은 기술? 10배나 좋은 기술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래야 뭐를 피할 수 있다? 경제. 이래 경쟁에 피하고 독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차별화된 기술을 써야 된다는 거죠. 페이팔이 있으나 페이팔은 우리 금융 결제하는 미국의 시스템인데 이베이에서 돈 구매할 때 맨 처음에 페이팔이 없을 때는 결제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뭐 결제하는 거 되게 힘들고 했는데 페이팔 들어와갖고 되게 쉬워졌죠. 아주 혁신적인 모델이었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런 얘기 있어요. 중국이나 인도차이나 반도에서는 옛날 전자상거래를 할 때 전자상거래에 카드 보급률이 많이 없어갖고 전자상거래 활성화 못한다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중국이 오히려 그 테크놀로지를 확 뒤집어서 혁신적인 테크놀로지를 써요. 뭐냐면 위챗에서 결제를 해. 다른 알리바바 밑에 支付宝 뭐라고? 전자결제. 전자결제. 네. 위챗 결제 다른 회사예요. 다른 회사. 네. 그래서 지금 얘네 여기서 중국에 사는 업체들이 결제하는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혁신적으로 바꿔갖고 카드 보급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확 달라졌죠. 그래서 몇 배나 더 좋은 기술, 10배나 더 좋은 기술. 아마존이 혁신적이었던 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서점에서는 본인이 그 공간 때문에 책을 많이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아마존은 기본적으로 공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책을 10배나 더 많은 책을 팔았죠. 그래서 10배나
많은 책을 재고 없이 운영하는 시스템을 가졌고, 애플 아이패드도 그 전에 아이패드 아시잖아요? 아이패드 누구 들고 다니나요? 아이패드 없어요? 그런 혁신적인 제품을 안 쓰는 분들이 여기 다 아이패드인데 그 전에 태블릿이 있었어. 태블릿. 근데 태블릿이 엄청 불편했었어요. 예, 근데 비싸기만 하고 뭐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아이패드가 처음 나와서 엄청나게 혁신적인 제품으로 바꿔버렸죠. 몇 배나 더 좋은 제품? 10배나 더 좋은 제품. 그래서 10배 이상 우월한 통합 디자인. 그러니까 판을 바꾸려면 이 정도의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들어간 기술이어야지 된다. 이거예요. 첫 번째 독자적인 기술이라는 것이. 두 번째는 뭐가 있죠? 네트워크 효과. 다시 뭐라고요? 네트워크 효과. 네트워크 효과는 뭐냐면 더 많은 사람이 사용할수록 해당 제품을 더 많이 유용하게 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전화는 두 사람만 쓴다.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 다 쓴다. 그는 의미가 있어요. 채팅도 마찬가지요. 카톡이 왜 의미하면 다 쓰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서비스는 그 사용하는 숫자가 적을 때는 그렇게 효과가 발휘하는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더 많은 사람이 쓰면 쓸수록 기하급수록 의미 있는 거가 네트워크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대표적으로 연결 서비스가 그래요. 대표적으로 카카오톡 이런 거. 나는 카카오톡 쓰기 싫어. 근데 왜 써? 다 씁니다. 다 쓰니까. 네. 이거 싫어하시는데 어쩔 수 없이 교수가 자꾸 페북으로 뭘 올려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막 써야 되잖아요. 카톡 안 써요? 예. 난 개인적으로 라인 싫어. 라인이란다 저거. 밴드 싫어. 나 밴드 싫어. 밴드 싫은데 아이고 자꾸 사람들이 그냥 무슨 기본적인 연결을 자꾸 밴드로 넣어주네 이거. 아이 참 미치겠어.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밴드를 쓴다. 그러면 네트워크 효과가 엄청나게 있는 거죠. 이게 이런 효과가 네트워크 효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를 만드는 것. 그런데 처음부터 이거 만들기 힘들잖아요. 이게 전략 어떨 때 쓰냐면 세부의 초창기는 특정 타겟 그룹만 의미 있게 막 쓰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은 시작을 어떻게 시작했냐면 그 하버드대의 기숙사생들 중심으로만 커뮤니티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의 기숙사인 사람들은 다 써 이걸. 다 써야 돼. 그 얘기를 듣는 옆에 대학 학교가 우리 거도 좀 만들어줘. 그랬고 다른 대학 확산되고 그 대학 버전.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씩 하면서 전국 단위 서비스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전국 단위 서비스를 가기 전에 특정 타겟 고객 그룹에서는 이거 아니면 말이 안 되도록 확 만들어 버리는 거. 진주에서 예를 들면 진주 여기서 뭐 특정 서비스는 이 업체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확 잡아놓는 거. 그걸 만드는 거가 네트워크 효과가 강력하게 될 수밖에 없죠. 진주에서 뭘 해보려면 이 커뮤니티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 진주에서 외국인 유학생으로 살려면 이 네트워크에서 딱 들어와서 뭘 해야 되는 것. 그 중국 유학생 중에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그 대전에 모 있어요. 모 씨가 있어요. 스마트폰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네. 아 얘기 말을 예 있어요.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대전 지역의 스마트폰 업계를 다 잡고 있어. 예, 스마트폰을 다 잡고 있어요. 특히 중국 유학생들한테. 왜 잡고 있느냐면 외국인이 한국에서 스마트폰 만드는 것이 어려워요. 맨 처음에 뭐 자격 조건이 있고 뭐 이래 다 있어. 그거를 그 친구가 처음에 다 해결해줘. 네, 그거 돈 벌린 방법 두 가지 있어요. 한 가지 더 중국까지 중국폰 수출.
그러니까 그 친구 아까 누구랑 그 친구가 대전 지역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의 네트워크를 다 잡고 있어 이렇게. 왜냐면 처음에 이 친구를 만나야 폰을 만들 수 있어. 뭐 이런 거죠. 그렇게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 수 있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막 철할 때도 그 사람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진주에서 뭐 제대로 이제는 진주에서 모두 제대로 유학생 생활을 하려면 송화봉을 찾아가야 돼. 문서를 찾아가야 돼. 이러면 이해가 달라지죠. 창업대학원을 제대로 다니려면 창업을 하려면 김소영 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기 저기 이모숙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 경상대에서 이제 창업 담당 이제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될 텐데 그런 거죠. 진주에서는 이제 이모숙 이분을 모르면은 경상대에서는 창업을 말도 못 꺼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든지. 그러면서 그 사람 내 독판을 만드는 거예요. 판 만들 거죠? 네. 진정성이 없어 보여 대답에.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그룹에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리고 조직이 확대되고 하면 네트워크 효과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가 뭐였죠? 독특한 기술이 있고 거기에 네트워크 효과가 달려붙으면 강력한 효과가 나죠. 여기에 세 번째 뭐가요? 규모의 경쟁. 규모의 경쟁이 왜요? 어느 정도 사이즈가 커져야 그때부터 수익이 막 나요. 규모가 작으면 수익 창출에 한계가 있어. 자, 첫 번째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시작. 독점 기업은 규모가 커질수록 더 강해진다. 판매량이 클수록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고정비가 분산되기 때문이다. 어차피 사람 몇 명을 고용했어요? 5명을 고용했어요. 100개를 파나 200개를 파나 고정비는 또 동일하게 들어가요. 그러면 더 많이 파는 게 조용하겠죠. 제가 물건을 띄워와요. 부품이 100개를 살 때랑 1000개를 살 때랑 당연히 단가가 다르죠. 사올 때 단가가. 효과가 다른 거예요. 따라서 사이즈가 크면 커질수록 좋다는 얘기죠. 근데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그 효과를 엄청나게 잘 발휘할 수 있는 산업이 소프트웨어 산업이죠. 왜냐하면 물건을 하나 더 만들 때 드는 비용이 0이야 0. 그렇잖아요. 우리 저기 소영 선생님 아메리카노 스타벅스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에 얼마쯤 해요? 원가는? 500원? 이하이. 500원이 안 돼요? 네. 그를 우리는 한 얼마 받지? 거기가 4,100원. 4,100원. 원두만 하면 500원이 안 돼요. 원두만 하면 제일 비싼 게 뭐예요? 원가가? 과일 들어간 거. 바나나? 생과일 들어. 생과일 들어간 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팔 때 2개 팔 때 원가는 그대로 들어가죠. 2개, 3개, 4개. 네. 근데 소프트웨어는 페이스북 사는 사람이 1명, 2명, 3명 들어올 때가 돈이 페이스북 입장에서 더 드나요? 안 든다 이거지. 그래서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만 제품 하나 추가할 때 생산하면 추가 사용 비용은 제로에 같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는 엄청 커지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비즈니스가 그런 측면에서 참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큰 비용 드는 거 없이 제대로 먹히는 거는 전국 단위 확산이 딱 가능한 거죠. 유튜브에 재미난 영상을 찍어서 광고를 씌워서 보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바이럴이 됐든 뭐가 됐든 많은 사람이 벌수록 광고 비용은 더 많이 늘어나겠죠. 여러분들이 하시는 팟빵 다 들으셨나요? 네. 근데 숙제 하신 분은 3명인가 밖에 안 돼요?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네, 3명밖에 안 돼요. 갑자기 분위기 나빠졌죠? 이게 뭔 소리가 있어요? 자,
거기서 광고료나 이런 건 뭘 결정되냐면 많은 사람이 들을수록 다운로드 할수록 좋아요 누를수록 이런 게 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듣고 할수록 돈이 더 드나요? 팟빵 입장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는 소위 말하는 처음에 만들어놓고 소위 말하는 추가해서 사용한다고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사용료는 제로에 가깝죠. 따라서 이 기업 자체가 커지려면 처음 설계할 때부터 대규모로 엄청 커질 것을 전제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 스타트업 보면은 당연히 전국 단위 서비스가 아니라 글로벌 갈 거 염두에 두고 시작하는 거야. 우리는 요즘. 아유, 근데 어떻게 감히 글로벌. 근데 보니까 우리가 억울할 때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 억울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페이스북 얘기하잖아요. 근데 페이스북보다 훨씬 먼저 싸이월드가 나왔어. 훨씬 더 서비스 싸이월드가 나왔는데 그게 국내 마켓으로 하다가 판을 접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훨씬 좋았던 카카오톡, 메신저 뭐 이런 걸 따져도 전 세계적으로 훨씬 빠른 시점으로 더 빨리 만들어낸 서비스가 우리나라의 그런 소위 말하는 서비스들이 많은데 처음부터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글로벌로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목표 시장을 그냥 한국, 국내로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엄청 커질 때는 글로벌로 나갈 때는 오히려 제약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처음 시작할 때 글로벌을 전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게 좋죠. 그렇죠, 그렇지, 소영쌤? 소영쌤이 다 좋은데 한 가지 이제 단점이 아직 마음의 결단을 안 내린 것뿐이라. 실패할 게 두렵다라고 아까 그랬어요. 실패할까 두려울까봐. 제가 그 얘기했어요. 어차피 실패할 거야. 근데 좋은 거는 어떤 실패가 좋냐고? 안 아프게 실패하는 거. 안 아프게 실패하면 좋잖아요. 실패했네 해말고 다른 사람이 보는 거죠. 저 사람 미쳤나 보다. 아니에요. 안 아프게 실패하면 뭐가 문제가 돼요. 제일 힘든 건 뭐냐면 이제 아프게 실패할 때 힘든 거죠. 지금 그 기회라는 거지. 어떤 기회? 안 아프게 실패할 기회. 나중에 후회할 날이 오겠죠. 뭐. 마지막 뭐라고요? 브랜드 전략. 이거가 아까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독점 기술, 독자적인 기술. 두 번째가 네트워크 효과. 세 번째가 규모의 경제. 여기까지만 깔아놓은 다음에 브랜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이 앞에 이런 게 안 깔린다면서 뭐 브랜드만 잘하고 광고 잘 만들고 그래야 뭐 좋아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아니에요. 앞에 거가 전제가 돼야 거기다 브랜드를 입혀도 제대로 먹힐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튼튼한 브랜드를 구축하는 독점적인 기업이 되는 강력한 수단이죠. 그래서 애플 뭐 이런 데는 Think Different 뭐 이런 종류의 그 독점적인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 브랜드 로열티도 생기고. 그래서 이것까지 같이 한편에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시작은 실질적인 것에서 먼저 실질적인 앞에 세 개까지를 만들어 놓고 네 번째인 이 브랜드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요거가 갖춰지면 독점적인 기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진주에서도 가능해. 진주에서 딴 데서 안 쓰는 독특한 기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요 네트워크를 활용해.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이 잘 설계해서 전국 단위 서비스나 더 글로벌 갈 것까지 염두에 둬. 다섯 번째, 그리고 여기다가 독특한 브랜드를 딱 넣어. 그럼 될 것 같다니까, 소영쌤. 기승정 소용 뭐 이러면서. 세대다 해서 예전에 자고한 거 아니야? 아니요, 올해. 올해. 기승정, 뭐 소영쌤, 뭐 창업, 뭐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소영쌤 이렇게 하면 돼. 첫 번째 읽어보세요. 소영쌤만 첫 번째. 작게 시작해서 독점하라. 그래, 크게 하지 말고 작게 하라니까. 요 바닥에서 독점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읽어보시죠. 몸집 키우기. 네, 요거 한 다음에 몸집을 키우는 거예요. 일단 독점을 해놓고 몸집을 키우는 거죠. 세 번째, 파괴하지 마. 이게 뭔 말인지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작게 시작하는 거가 이거예요. 모든 신생계획은 아주 작은 시장에서, 그러니까 너무 작아서 이래도 될까 싶은 너무 작은 데서 시작하죠. 아까 그랬죠. 페이스북은 어디서 시작했다고요? 하버드 대학 기숙사생들만 대상으로 타겟 시작했다는 거죠. 지금 전 세계 사람 다 쓰는데 전 세계 사람 타겟으로 한 게 아니라 타겟이 하버드대 기숙사생을 대상으로만 했다는 거죠. 제가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지금 하는 서비스가 처음에는 진주만 대상으로 이렇게 사천, 진주 사천 같이 또 잘못하면 또 마음이 상하실 분도 계세요. 그래서 사천 얘기 안 하면 여기만 타겟으로 딱 생각해도 좋을 거죠. 아주 너무 작다 싶을 정도로 이걸 해놓고 왜 그래야 되냐? 일단 진주에서 넘버원 돼보자 이거지. 근데 어떻게? 남들이 안 하는 영역에서. 왜? 하는 영역에서 들어가면 경쟁이 되니까. 남들이 안 하는 영역에서 이걸 딱 해보자 이거죠. 진주에서 외국인 유학생으로 타겟으로 하는 서비스는 거의 없죠. 있나요? 별로 없어요. 외국인 유학생이나 다문화나 외국인 근로자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 사업자들, NGO 기관만 있어요. 사천 다문화 통합센터나 경남 다문화 여성센터나 이런 NGO 기관이 있는데 진주 사천 지역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 이주민 타겟으로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영역들을 타겟으로 하는 데는 없죠. 유일하네, 요리조리 아시아가. 요리조리 아시아 협동조합. 그러니까 여기서만 요 영역을 아주 독점하면, 딱 지배하면 외국인 유학생 비즈니스의 사업 아이템으로 독점을 하면은 작은 시장을 더 쉽게 지배할 수가 있죠. 여기서부터 제대로 먼저 잘 만들어 놓으면 의미가 돼. 그러니까 무조건 작은 시장에서 뭐 해라? 작은 시장에서 시작해서 독점하는 게 뭐죠? 독점, 작은 시장. 지금 동네. 우리 더도 말고 들도 말고 어디? 진주 아니면 사천. 독점하는 걸 만들죠. 두 번째가 뭐냐? 독점했으면 그 다음부터 키워.